그날 밤 침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옆집에서 들려오던 그 낮은 목소리가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제 마음이 단 한 사람의 존재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야 그날 밤의 떨림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48입니다.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딸아이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기숙사로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저녁엔 간단한 요리를 하며 주말이면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옆집으로 이사 온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인사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죠.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왠지 모를 무게를 가진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예의상 인사를 받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 물 흐르는 소리, 컵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 그 모든 게 누군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저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바로 그 벽 너머에 있다는 사실이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을 깨웠어요.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도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엔 아주 좁은 거리의 베란다, 난간만 있을 뿐이었죠. 날씨가 좋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더 이어가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혼했어요. 딸은 학교 기숙사에 있고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어요. 저도 혼자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병으로. 그의 목소리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듯이.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베란다에서 마주쳤고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가 베란다에 나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녁 6시쯤이면 그가 베란다 문을 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시간이 되면 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인사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도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문득 벽 너머에서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망설이다가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조금 지쳐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어요. 그냥 비 오는 날이 힘들어서요. 아내 생각이 나서. 그 말에 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제가 물었을 때 저도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집은 제 집과 똑같은 구조였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벽에는 오래된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고 거실 한쪽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그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가 묘하게 제 심장 박동과 겹쳐졌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농밀했다고 해야 할까요?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찻잎 봉지 뜯는 작은 소리까지도 저는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그 소리들이 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더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정말로 그가 걱정돼서였을까요? 아니면 제 안에 무언가가 이 순간을 원했던 걸까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요. 그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왔습니다.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우리 사이의 공간을 채웠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왔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요? 저요? 아니면 당신? 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를 위한 건지, 저를 위한 건지. 둘 다요. 결국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외롭군요.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렸어요. 외롭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오래됐어요. 외로운 게 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인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다고,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말이 막혔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가 대답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 저는 매일 밤 이 집에서 혼자 깨어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니, 자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잠들면 꿈에서 아내를 보게 될까봐. 그러면 깨어났을 때가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날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당신을 봤을 때 이상하게도 오래 알던 사람 같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집에 온 날부터 벽 너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발소리, 물소리, 컵 놓는 소리 그 모든 게 제게 누군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그게 왠지 위로가 됐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빗소리는 더 거세졌고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거실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는 것처럼. 이제 가야겠어요. 제가 일어서려 했을 때 그가 제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요. 그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에서 천천히 손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서워요.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내가 떠난 후로 이 집은 너무 조용해요. 소리가 없으면 제가 살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숨 쉬는 것 말고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도 관계도 체면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고 저도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가 천천히 일어나 침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 떨림은 뭘까요? 하지만 그가 돌아와 침실 문 앞에서 저를 바라봤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이건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걸.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목구멍이 말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침실 문 앞에 섰을 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실은 어두웠어요. 창문 너머로 빗소리만 들렸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그가 앉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우리 사이엔 아주 작은 거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꼈죠.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보다 조금 더 거친 일을 많이 한 손이었지만 그게 제게는 더 안심이 됐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포옹이었어요. 욕망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마음이 무너지는 포옹이었죠. 그의 어깨에 제 얼굴이 닿았고 저는 그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저처럼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팔이 그의 등을 감쌌고 저는 그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욕망이 아니었어요.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이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그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떼려 했지만 그가 저를 놓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기댔습니다. 침실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흐르고 어둠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그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고마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와줘서. 저야말로요. 제가 대답했어요. 제게도 필요했어요. 이 순간이. 우리는 천천히 몸을 뗐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함께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제겐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어요. 우린 너무 늦었어요. 나이도 많고 상처도 많고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더 괜찮은 거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늦었으니까 조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어요. 우스운 게 뭐가 어때서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말에 그가 작게 웃었어요.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하다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 곁에 있으니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 옆에 있으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베란다에서 당신을 봤을 때요.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당신 눈을 보고 뭔가 느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구나 하는 걸요. 저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눈엔 슬픔 같은 게 있었어요. 감추려고 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그런 슬픔이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요? 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달까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우리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손을 잡은 채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 이혼 후의 공허함, 아내를 잃은 후의 절망, 딸이 떠난 후의 적막함, 외로웠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지 모든 이야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썼고 말의 무게를 헤아리며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가 말했어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속삭였어요. 당신 옆에 있으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어요. 진지하고 떨리고 간절한 눈빛. 당신이 좋아요.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죠? 우리 나이에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사실이에요. 당신이 좋아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좋다는 말.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일까요? 누군가 저를 좋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죠? 이혼하고 나서, 아니, 결혼 생활 중에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겨우 그렇게 말했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우세요?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좋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 몰랐어요. 그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손등으로 천천히.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저는 더 울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한테 좋다고 말하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무너졌어요. 오래 쌓아둔 벽 같은 게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어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요. 그가 말했어요. 이번엔 더 또렷하게. 저도 당신이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손을 맞잡았어요. 그리고 그가 천천히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어요. 욕망이 아니라
감정의 고백이었죠.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서 떨어졌을 때 저는 그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더 세게, 더 깊이,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놓지 마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놓지 않을게요.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새벽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기운이 침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떼며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언제 그쳤는지 밖은 고요했어요. 젖은 도로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오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후회돼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온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다행이에요. 그가 안도하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후회할까봐 무서웠거든요. 당신이 아침이 되면 후회할까봐.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후회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원했던 거예요.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 말에 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끌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죠.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외로움이 외로움을 알아본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끌렸던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요? 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계획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안 될까요? 흘러가는 대로요? 네. 억지로 이름 붙이지 않고, 규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이름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연인이든 친구든 그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우리가 서로 곁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새벽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도 일어나 저를 바라봤어요. 조심히 가요. 집 바로 옆인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뒤돌아서 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고마워요. 오늘 밤, 제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한 번 안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포옹. 또 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네, 곧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제 집 문까지는 단 몇 걸음이었지만 그 거리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뒤돌아봤어요. 그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시선을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벽 너머에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의 온기가 아직 제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을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좋아요.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그건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죠.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베란다에서, 복도에서, 그리고 가끔은 서로의 집에서. 하지만 우리 사이엔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가 있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 같은 것. 어느 날 제 딸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금기 같은 관계인데. 하지만 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밝아졌습니다. 옆집 그 사람 때문에. 어느 날 밤 그가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아내 기일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혼자 있기 힘들어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의 슬픔을 느끼면서 저도 함께 슬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가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제겐 엄청난 일이었으니까요.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한다는 것.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침묵도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애매한 관계로요. 연인도 아니고 그냥 이웃도 아니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당신이 옆에 있으면 돼요. 그 말에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름 없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조용한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이 떨림을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옆집에서 들려온 소리는 아직도 제 안에서 울립니다. 그 소리가 깨운 감정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요. 황혼이 내릴 때면 저는 여전히 베란다에 나가 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도 늘 그 시간에 나타나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있습니다. 그날의 떨림은 아직도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